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제25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중부의 관광도시 다낭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1개 회원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해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를 주제로 경제성장과 통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재영 코트라 사장이 베트남을 중국의 가장 좋은 대체 수출 시장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중국 대체 시장으로 지금 사업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이 베트남이라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인구도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가 지난 1일 베트남 다낭에 총 1,091제곱미터 규모의 롯데 면세점 다낭 공항점을 정식 개장하면서 동남아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어 신동빈 회장도 사업장 점검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면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롯데의 동남아 진출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이 베트남 산업통상부 등과 하노이 남동쪽에 자리 잡은 응이 손경제구역에 1,200메가와트 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전은 사업 지분 50%를 가지게 돼 25년으로 예정된 운영 기간 동안 15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베트남에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100억 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80여 개의 현지 바이어사와 소비재 분야 13개 국내 중소업체가 참가해 총 169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일부 업체는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이 최근 글로벌 생산 수출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가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중소업체들을 생각을 해보면 베트남 시장 개척에 관심이 있더라도 현지 정보가 부족하고 진출과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한국경제TV가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통해서 가장 정확한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은 베트남 사업 전문가 김현수 코베캄 포럼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베트남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오늘 전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해서 인도차이나 반도 쪽에 투자를 생각하는 경우에 이 코베캄 포럼을 찾아가라 할 정도로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고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신 주식회사 코베캄은 또 뭐가 다른 건지 단체와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코베캄 포럼은 2014년 12월에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주재원 출신들이 모여서 창립한 베트남 전문가 포럼이고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북한 지역 투자나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협회입니다. 창립 배경은 우리나라 중소상공인들이나 개인들이 베트남 해외시장 개척이나 공장 이전, 투자 등을 하고 싶어도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베트남 지역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정보를 소상공인들과 공유하고 도와줌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을 잘해서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의 번영과 발전을 가속시키는 데 일조해보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네. 주요 구성원은 베트남 상사주재원, 로펌 대표 변호사, 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건축 설계사, 금융기관 지점장 등 기업 CEO 등 150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코베캄은 코베캄 포럼의 창립 목적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사 형태로 실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법인입니다. 예. 네. 앞서서 전 세계가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실제로 베트남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고 국내외 기업들 투자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자세한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베트남 현재 포스트 차이나 차세대 세계 공장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무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시 경제 지표가 견실합니다.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6%대를 상회하고 있고요. 무역협회에 의하면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7.46%를 달성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에서 4% 유지하고 있고 환율도 완만한 평가 절하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무역 수지는 25억 달러 흑자였고요. 실업률은 3%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410억 달러입니다. 베트남 투자기획국 DPI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세계 1위 국가입니다. 1988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총 투자 건수는 5,573개 프로젝트고요. 총 투자 금액은 501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 투자 2위는 일본, 3위가 싱가포르, 4위가 대만, 그리고 미국,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베트남 진출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베트남 시장에 관심을 많이 또 기울이고 있거든요. 지금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실제 현황은 저희가 알 수가 있었지만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제 견해로는 첫째는 중국 때문이고요. 둘째는 베트남의 경쟁력 때문이고 셋째는 기존에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것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중국 문제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사드 보복 행위로 인한 물상식한 횡포를 지켜보면서 우리 기업인들이 정치든 경제든 전략적 균형이 필요하다, 즉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로 분산시켜서 대체 시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베트남의 경쟁력 부분인데요. 네. 지난 30년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서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잠재력을 입증해 보이는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쟁력을 살펴본다면 우선 베트남의 젊고 값싸고 질 높고 풍부한 노동력이라고 판단됩니다. 베트남 투자기획부에 의하면 베트남 전체 인구가 약 9,300만 명이고요. 그중에 35세 미만의 젊은 노동력이 35%, 즉 4,700만 명이고요. 네. 임금은 중국과 태국의 약 50% 이하 수준입니다. 그 다음은 급속히 늘어나는 베트남 중산층이 미래 소비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베트남 정부가 3년 후인 2020년도 1인당 GDP를 약 3,200에서 3,500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발전한다면 약 5년, 8년 후인 2020에서 2025년경에는 1인당 GDP가 약 5,0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베트남 내수 소비장에 빅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해외여행의 수요가 급증해진다든지 자가용 구입 수요가 폭증한다든지 중산층의 고급 소비재 소비 욕구가 매우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삼성, LG 등 글로벌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2차, 3차 협력사들이 같이 동반 진출하게 되면서 연쇄 진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나가고자 하는 국내 기반 중소기업에도 친근한 이웃 기업들의 진출 사례를 지켜보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베트남 진출을 적극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베트남의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베트남이 이렇게 국내 기업들에게 관심을 받는 건 아주 최근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왔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좀 침체가 있기도 했고요. 다시금 뜬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3월에서 5월경부터 베트남 경제가 갑자기 곤두박질 쳤습니다. 베트남은 그때부터 약 7년간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대량 실업 사태, 부동산 가격 폭락, 베트남 외환 디폴트 위기설 등 베트남 민관 모두 대단히 어려운 실현의 시기를 거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견해로는 그 시기가 결과론적으로는 베트남의 장기적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귀한 보약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2007년까지 약 20년간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러시 분위기로 인해서 부정부패와 흥청망청하는 분위기를 느꼈고 베트남 정부가 굳이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을 홍보하지 않아도 전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몰려옴으로써 소위 베트남의 콧대가 한없이 높아졌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기존에 투자 인허가를 받았던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투자를 취소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고 신규 투자를 하지 않자 외국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베트남 경제 구조상 경기 침체의 나락으로 끝없이 빠져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현의 시기를 겪으면서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국민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할과 소중함을 깨달은 것 아닐까, 베트남이 겸손해지고 몸을 낮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뼈아픈 과정을 거친 후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인센티브 법인세 감면 우대 제도 시행이라든지 개방 정책 확대라든지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 모델 구축이라든지 통해서 지금까지 총 3,411억 달러의 2만 4천 개 프로젝트가 유치됐고요. FTA 및 지역 경제 무역 협정 적극 추진이라든지 사회 간접 자원 투자 확대 노력, 정치적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 등이 2015년 이후 베트남 경제를 회복 국면에 진입시키고 2016년부터 다시 부상하게 만든 특별한 이유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네. 끝으로 아울러 AEC 즉 아세안 경제 공동체 발표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이 단일 영내권이 됐고요. 단일 생산, 단일 소비 시장, 즉 싱글 마켓 앤 프로덕션 베이스로 관세 장벽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베트남이 전략적 입지 및 아세안 진출 교두보로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기타 사항으로 종교, 민족, 지역 갈등이 없고 가족 중심의 효문화라든지 높은 교육열, 문화, 기질의 유사성,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수산물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으로 이 시간 통해서 베트남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자세한 정보 전해드릴 예정이지만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베트남 진출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베트남의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80이라는 말이 베트남 현지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투자 진출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에 성공 비율이 약 20%, 실패 비율이 약 80%라는 의미인데요. 다만 제조업종 진출 성공 비율은 약 70% 정도로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실패 사례의 모든 원인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베트남을 너무 쉽게 봤다는 것이고요. 베트남에 먼저 진출해 있는 친구나 지인을 너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프랑스와 싸워서 이긴 나라이고요. 친구나 지인이 알고 있는 베트남 지식과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베트남은 분명 기회의 땅은 맞지만 젖과 꿀이 보장된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즉 베트남에 진출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진출 이후에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사업 실패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트라나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기관도 잘 활용하시고요. 특별히 한국경제TV가 이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베트남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KB나 비즈센터를 최대한 활용하신다면 베트남 사업 성공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실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23일 앞서 이야기 드린 KB나 비즈센터가 출범을 기념해서 무료 세미나를 또 연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 찾아가서 정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꾸며지나요? 예. 베트남 진출 투자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는 주제인데요. 베트남과 관련해서 시장 진출 전략과 법무, 세무, 회계, 금융 외환 대출, 도시계획 진출, 유망업종, 주식 펀드 투자 전략 등을 강의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베트남 사업 파트너 KB나는 여기까지고요. 김현수 코백한 포럼 회장님 말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 준비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